안녕하세요, 책빵빵입니다. 책의 향기로 아주 빵빵한 나날을 보내고 계시죠? 그렇게 믿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비밀인데요, 저 오늘 울었어요. 왜? 어머, 왜? 그랬더니 미니어처 만들었는데, 집 만들기 미니어처요. 그게 너무 어려워서 아빠랑 같이 만드는데 동생 거는 잘 만들어 주시고 제 건 잘 못 만들어 주셔서 너무 속상해서 잔소리하다 울었어요. 너무 귀엽죠? 그 화가 났을 때 화를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렇게 흘려보내기, 다른 사람한테, 자기 마음속에 있는 화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 화를 다스리는 방법인데, 책에서는 흘려보내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하고 연관이 있는 얘기라서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뒀다가 알려드렸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화가 날 땐 어떻게 해요? 이런 책입니다. 여러분은 화날 때 어떡하세요? 저는 사람이 없는 길을 혼자 걸어요. 혼자 걸으면서 저를 화나게 한 사람한테 하는 말을 혼자 쭈글쭈글쭈글 막 해요. 그러면 그 말을 제가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속에 있는 말을 하게 되니까 화도 풀리고, 그리고 제가 한 말을 제가 듣게 되니까 저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낸 그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런 부분은 잘못했구나 하고 생각을 정리하게 돼서 좀 현명한 화내기가 되더라고요. 물론 막 어디 가서 소리를 지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소리 지르고 싶으면 사람 없는 곳에 가서 고함을 꽥 하고 지르라고 하더라고요. 이 책에서 소개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화를 다스리는 방법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몸속에 있는 화를 어떤 방식으로든 몸 밖으로 흘려보내는 게 중요한데, 흘려보내는 방법 제가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방바닥에 그냥 이렇게 벌렁 들어 누워서 심호흡을 한다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농구공이나 축구공 갖고 나가서 그 공놀이를 한다는 학생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는 학생도 있었고, 그리고 친구한테 전화해서, 믿을 만한 친구한테 전화해서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조언을 받는다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게 다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몸 안에 있는 화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몸 밖으로 흘려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책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날 한 친구랑 전화통화를 했는데 막 엄청나게 기운찬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정말 기운이 없다가도 화만 내게 되면 몸에서 기운이 팍팍 솟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화를 낼 때는 내 몸에 이런 에너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기운이 펄펄 나는데, 어쨌든 그 에너지를 몸 밖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탁구를 쳐도 좋고, 뭘 해도 줄넘기를 해도 좋고, 안 되면 이렇게 주먹을 쥐었다가 촥 이렇게 쥐었다 펴기를 50번만 해도 이 손가락 끝으로 다 그런 화난 기운이 빠져나간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좋고, 또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제가 오늘 다른 게 없어서
이걸 가지고 왔는데 뭘 손에 대고 주무르는 게 좋대요. 제가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해봤는데 딱딱한 거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뭔가 말랑말랑한 거, 찰흙도 좋고 이렇게 손에 대고 주무르면 그런 주무르는 행위를 통해서 또 화가 바깥으로 분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한번 실험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어느 날 중학교 남학생인데 오른팔에 깁스를 해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너 웬일이야, 다쳤어? 그랬더니 너무 화나는 일이 있어서 학교에 있는 생수통을 주먹으로 이렇게 쳤더니 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뭔가 막 분노가 너무 치밀해서 뭔가를 다 부수고 싶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때도 한 번쯤은 있잖아요. 하지만 분노를 그런 식으로 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뭐 스트레스 해소방이라고 해서 다 때려부셔 뭐 이런 광고를 걸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가게도 있겠어요. 하지만 분노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표출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이 책에서는 바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목차가 저는 보통 책을 보면 표지를 보면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유추를 해보고 그다음에 제일 처음에 저는 목차를 한번 다 쭉 보거든요. 이 목차에 보면 화가 나면 어떤 기분이 들까? 으르렁거리는 화를 잠재울 응급처치? 분노의 또 다른 얼굴들? 화가 났을 때 저지르는 어리석은 행동? 아마 이거 몇 개쯤 다 해보셨죠? 우라통을 다스리는 5단계 방법, 말의 힘. 말도 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이 책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분노 문제 해결을 위한 6단계 방법. 한 번에 다 그 화를 풀려고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푸는 방법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노 레이더. 그 분노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아서 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 어쩌지? 만약에 자기의 그 화난 상황을 누군가한테 얘기해서 도움을 청해야 될 일도 있는데 내 얘기를 그 사람이 안 들어주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할 때도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차분함을 유지해줄 굉장한 방법들, 화가 났을 때의 다짐, 부모님과 선생님들께 드리는 말씀 이런 게 쭉 있어요. 있는데 이 책은 으르렁거리지 않고도 화를 풀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정말 그래요. 이 책을 한 권 다 읽고 나면 내가 화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잘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책에서 좋았던 게 부모님과 선생님들께 드리는 말씀이 맨 뒤쪽에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참 좋았어요. 몇 줄 읽어봐 드릴게요. 심리학자들은 종종 화를 일종의 생존 감정으로 이해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화를 내는 건 일종의 신호라는 뜻이죠.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어떤 도전, 이를테면 또래의 인정을 받거나 경쟁하는 법을 배우거나 학교에서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것처럼 그런 것에 직면했음을 알리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이를테면 괴롭힘, 부당한 대우 또는 압박감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아이가 회의감, 자신감 부족 또는 무기력감에 시달린다는 신호일 수도 있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화를 낼 때 무작정 도대체 너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엄마도 따라서 짜증을 부리기보다는 그 아이가 화를 내는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게 좋다고 이 책에서는 충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집에 갑자기 누가 아플 때 쓰려고 구급 약상자 하나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쳤을 때, 화가 났을 때 이럴 때도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구급 약으로 이 책을 한 권 비치해 놓으면 어른들도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이 책 한 권만 있으면 화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잘 알게 돼서 아주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그 아이들이 화가 나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은 이를테면 이런 행동들이라고 해요. 반복되는 나쁜 행동 또는 평소에 하지 않던 문제 행동, 수면 장애, 식습관의 변화, 아이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우울함, 문을 소리나게 닫거나 가구를 발로 차거나 의도적으로 뭔가를 부수는 것 같은 외부적 폭발, 계속되는 예민함,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 집이나 학교에서 싸우는 행위. 이런 방식으로 화를 낼 때는 부모님의 도움이 꼭 필요한 때라고 하니까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자녀한테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가 나면 정말 괴물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될 때도 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잘 익히고 또 자녀한테도 익히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떤 때 화가 나는지 이런 얘기를 서로 허심탄회하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는 그럴 때 어떤 방법으로 화를 푸는 게 좋겠니? 이렇게 얘기를 해서 화가 났을 때 화를 잘 풀어서 아주 즐겁고 화를 안 내는, 괴물이 안 되는 그런 나날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책방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잊어먹었어요. 이건 제가 글 쓸 때 사용하려고 누군가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적어 놓는 건데요. 어떤 두 딸을 키우는 엄마가 자기네 집 거실에 선을 하나 이렇게 쭉 그어 놨는데 그 선의 이름이 웃음선이에요. 그래서 그 선을 건널 때 꼭 웃어야 돼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 선을 건너서 넘어올 때 꼭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관에서 집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 방으로 들어갈 때, 자기 방에서 나와서 뭐 화장실 갈 때 아니면 집 밖으로 나갈 때 계속 웃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선 덕분에 집안의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되게 거실에 줄을 하나 그어놓고 웃음선이라고 명명한다면 아마 집안에 웃음이 넘치지 않을까 싶습니다.